네, 안녕하십니까.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제가 화요일, 목요일 날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 시장이 여기 아래쪽에 있었죠.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이 현재 시장이 저점이 어디냐를 좀 찾고 있는 과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왔다고 본다라고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만기 이후의 방향 흐름을 좀 더 확실하게 좀 추정하시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시장은 완연하게 그 시점이 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의 움직임을 봐서는 현재 시장이 급락이 1년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저점이 12월 이 구간에서 지금 나오느냐 아니냐, 지난 10월에 나온 자리가 바닥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뭐랄까 숨은 그림 찾기 같은 여기가 저점이냐 여기가 저점이냐 여기가 저점이냐 이런 포인트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은 동시만기임에도 불구하고요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옵션, 선물 옵션 기준으로는 270포인트, 콜 270을 행사를 해주지 않으면, 결제를 해주지 않으면서 막판에 좀 재밌는 거래가 있긴 했는데, 우리 주식 투자자에게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파생매매 하시는 분들의 얘기고, 주식 투자자분들께는 오늘 시장은 괜찮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도 한 13포인트 정도? 12.98포인트 올랐죠. 12.98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2195포인트에 다시 또 바짝 다가갔습니다. 2095포인트 상승 마감하면서 0.6% 상승이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5일 이평선을 다시 20일 이평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화요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지키지 않았나 예상을 하지만 확인 대응은 코스피 지수가 5일선을 태우든 삼성전자가 5일선을 태우든 그러한 현상이 나오게 되면 주식을 사시면 되겠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어제 지수가 5일 이동평균선을 올라탔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바로 20일 이동평균선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제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확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단기 움직임은요, 사실상 저는 모멘텀이나 이런 특히 조정 장세는 모멘텀보다는 기술적 구조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멘텀은 이런저런 이유들이지만 기술적으로 확인되는 모습은 돈이 움직여야지, 즉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 만드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매도세나 매수세가 움직여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보다는 실제된 시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차트로 표시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눈에 아마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일랜드 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락 갭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미세하게 상승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섬골 반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 두 날, 이 아래쪽에서 이 두 거래일 동안 아일랜드 갭 섬골 반전 형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섬골 반전형은요, 여기 앞으로 한번 따라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동일한 포인트는 아니지만요, 여기 10월 저점도 보시면은 2100포인트가 깨질 때 이렇게 큰 하락 갭이 나왔죠. 그리고 공포감을 이렇게 주면서 시세가 움직이던 와중에 상승 갭이 나오면서 이만큼의 섬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이렇게 위쪽으로 나오면서 저 아래쪽, 즉 이 밑에 있는 이 섬을 외롭게 둥둥 띄워놓는 겁니다. 섬골 반전형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대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나온 자리가 다시 앞서 보여드렸던 여기 섬 하나 만들어졌고요. 여기 섬 하나 만들어지면서 2050포인트, 이 자리가 이제 1985포인트를 강력하게 지킨 자리라면은 여기 포인트인데 이번에 세 번째로 확인하면서 이 2030포인트 영역대 2050을 넘나들면서 2030포인트가 찍힌 이 자리가 강한 지지권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당분간은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사실상 무역 분쟁이라든지 정부 폐쇄 같은 것들 연말만 되면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금리 인상의 내년도 속도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악재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지금은 현재 무역 분쟁 우려라든지 브렉시트 얘기도 좀 고리타분한 얘기고요. 새롭게 트리거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은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들어진 이 시장 지수의 21선의 회복은 지난번에 회복을 했던 이 시점들보다 좀 더 의미 있는 회복이지 않나라고 저는 오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21선 회복은 결국은 5일선과 21선의 재차 골든크로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 61선에 위치하고 있는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추가 반등, 혹은 121선에 위치하고 있는 구간까지도 시세가 연장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의 움직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시장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서 보시면요. 안타깝게도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21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상승률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부족했고요. 뭐 700포인트라는 이 심리적인 저항은 사실 크게 저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라운드 넘버일 뿐이지 이 700을 시장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넘어가면 별거 아닙니다. 사실상 코스피 지수가 2100포인트가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코스닥도 뭐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금감원 감리가 다시 들어가는 걸로 시장이 기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지지력은 보여주고 있고요. 혹은 추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제가 신라젠을 오히려 보면서 판단을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셀트리온의 개별적인 악재가 나온다고 해서 바이오주가 다 무너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코스피 시장과 다르게 코스닥은 바이오 쪽에서 여전히 그 지수 장악력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럼 코스닥 지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바이오주가 함께 어느 정도 액션이 나와줘야 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발목이 잡혀 있는 동안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있는 바이오주가 뭐 신라젠이라든지 혹은 바이로메드라든지 이런 좀 마크로젠 이런 종목들이 지금 흐름이 양호하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런 20일 라인을 넘어가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코스닥 지수가 거래 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나 이제 커져 있어서요. 예전에는 코스닥 지수를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코스닥 지수 상위 몇 종목 오르내림에 따라서 연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수조 원대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코스닥 지수 역시도 움직임을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황들 염두에 두더라도 조금 느릴 뿐이지 어차피 결국은 코스피와 궤적을 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양시장 모두가 이 11월 저점 자체를 지켰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코스피 시장 자리 여기가 2030포인트, 코스닥은 지금 이 자리가 650포인트 아닙니까? 이 650포인트를 지켜냈기 때문에 여기 저항이 코스피 2100이고요. 코스닥 여기 700입니다. 코스피 2100 이상의 전망이 되는 상황에서 코스닥도 같이 이 700 이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대단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넘어가든 늦게 넘어가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차피 중기 구간 자체는 조정권에서 나오는 중기 기술 반등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한번 그림을 코스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2200대, 2300대 여기까지 반등, 저는 이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연말 연초장을 좋게 보고 있는데 오히려 기술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죠. 이 하락에 대해서 이만큼 반등 나왔습니다. 이 하락에 대해서 이렇게 반등 나왔습니다. 이 하락에 대해서 이만큼 반등 나왔습니다. 지금 나올 반등은 뭐냐?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 전체, 올해 2018년도 이 전체 하락에 대한 이 중장기적인 반등이 지금 이제 나올 위치이다. 라는 점에서 보면은 지금의 위치, 현재 시점 여기는요, 좀 공격적으로 가도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이 구간은 절대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거나 할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조정기의 매수 여부는 빠르게 올라가느냐 강하게 올라가느냐가 아닙니다. 여기가 저점이냐 여기가 저점이냐 여기가 저점이냐 좀 더 아래가 저점이냐 이걸 찾는 과정일 뿐이지 결국은 찍으면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찍어놓고 추가 하락 없이 이 자리에서 저는 찍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간의 반등이 크게는 한 2,300대 근처까지도 나올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2018년도 지금 연말 전략, 2019년도 연초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진동이 좀 더 있더라도 뭐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왔다 갔다 올라가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더라도 어제 오늘의 움직임은 상당히 저점에서 되돌림의 조짐이 강력하다라는 점을 좀 오늘 시장과 함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기이기 때문에 수급도 좀 보면서 장중 특징, 마감 특징을 좀 보여드리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동시효과에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근데 이게 지수가 약간 그 시장 지금 분봉 잠깐 보시면은요. 지수 기준으로 여기 분봉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동시효과 진입 가격보다 여기 동시효과 진입 가격보다 마감 동시효과 종가가 더 낮게 나왔죠. 그러면서 대량 거래가 있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의 마감 수급을 보시면은요. 지금 외국인들이 4,800억대 매수했고요. 기관들이 3,000억대 매도를 했는데 이게 동시효과 때 대부분 거래가 된 겁니다. 당일 기준으로 보시면은요. 자, 요 빨간색이 기관들의 외국인들의 수급이고 빨간색 수급 보시면은 마감 전까지도 외국인 순매도 상태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관들 2,000억대 매수 상황이었습니다. 2시 50분 선까지. 그리고 동시효과, 2시 50분에 아니라 3시 20분까지. 제가 3시 마감 때가 그리운가 봅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 상황에서 지금 단방에 5,000억 가까이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들은 플러스 2,000억에서 마이너스 3,000억까지니까 그대로 이 5,000억을 기관들이 매도한 겁니다. 아까 동시효과 보셨죠? 음봉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거래 주체는 누굽니까? 매도가 주체죠. 그렇죠? 밑으로 팔고 밑으로 판 걸 외국인이 받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래쪽으로 던지고 밑에서 받은, 즉 기관이 던져서 종가가 만들어졌고 그 던지는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간 형국입니다. 뭐 이건 뭐 어떤 의미일지는 내일 시장 흐름이나 이후의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팩트는 뭐 외국인들이 이만큼 샀다는 거예요. 저는 외국인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방향은 수급에 있어서 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시장 방향은 절대적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종목들의 장악력이 높죠. 그리고 단기성 매매를 많이 하고요. 뭐 이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시황의 안정에 있어서 오늘의 외국인들의 매수는 분명히 호전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관들은 어차피 단타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팔았던 거 다시 사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은 한번 팔기 시작하면 계속 파는 경향이 있는데 기관들은 팔았다 샀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너무 긍정지향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동시효과 마감 수급은요. 뭐 옵션 포지션 걸어 놓으신 분들은 안타깝겠지만 뭐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종목으로 넘어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특징적인 종목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였다고 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시장의 상승 흐름을 전혀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종가 기준으로 최저가가 나왔어요. 종가 기준 연중 저점 라인을 다시 터치하는 시세까지 나와버렸거든요. 시장 지수 오늘 보셨다시피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지금.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선물 옵션 동기 만기 때문에 약한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것을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팩트는 삼성전자가 시장 하회 중이다. 라면 삼성전자와 연동하는 IT 종목군들은 현재 시장 하회 상태라는 겁니다. 이 점을 좀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후에 얼마나 이 시장 움직임을 상회하면서 이렇게 역전시킬지는 그럼 그때 가서 볼 일이고요. 현재 상황은 삼성전자는 시장 하회 상태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 반등 시도한 삼성전기도 오늘 마찬가지로 하락했고요. SKC 코롱PI처럼 낙폭과대 IT도 지금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못 쓸지 이 부분 지켜봐야겠지만 반등이라는 것은 출발이 중요해요. 출발이 빠른 종목이 진행이 강한 경우가 많거든요. 주식은.
이렇게 IT 대형주 섹터에서 이렇게 느린 출발, 아직 출발도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라는 것은 이번 반등 국면에서 IT의 역할은 좀 적을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지션이 이쪽 종목들에 많이 걸려 있다라면 조금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가장 특징이었고요. 역으로 IT 안에서도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거는 오히려 상당히 강했거든요. 차트상으로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미리 이렇게 약간 시장 지수와 마찬가지로 살짝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돌린 종목이 지금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아모레 퍼시픽 일본이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아모레 퍼시픽도 이 포인트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주목할 만하다고.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먼저 이렇게 돌려놓으니까 이 구간에 상당한 강세가 나오고 있죠. 오히려. 그리고 연동해서 같이 종목들 좀 몇 개 보시면은요. 셀트리온 또 한번 보죠. 셀트리온 지금 헬스케어 쪽의 감리에 대한 우려감으로 요 저점이 깨졌습니다. 그죠? 요 악재 나온 날 저점이 오늘 마감 기준으로 지금 깨졌어요.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지금 열어놔야 돼요. 이런 종목은 지금 분명히 공격적으로 진행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특징은 그런데 이 자리에서 동일한 업종군인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 마감 기준으로 악재가 하나 나왔지만 상장 유지라는 안도감이 압수수색 같은 거 크게 저는 개의치 않는다고 봅니다. 오늘 좌우간 셀트리온이 빠지는 것을 삼성바이오 4%나 상승하면서 지금 유지했다는 거. 다시 말해서 바이오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한 개 크게 나오니까 플러스 요인으로 이걸 막아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바이오주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크게 훼손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고요. 코스피에서 이런 움직임,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2.5% 빠졌어요. 그러니까 신라젠이 오히려 플러스 1%로 잡아주더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의 셀트리온 쪽 악재가 바이오 전체 악재가 아니라 셀트리온 계열 3사 쪽에 국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말 연초 매매에서 바이오도 여전히 후보군에 놓고 보실만 하다는 겁니다. 다만 많이 떨어지는 셀트리온 계열을 볼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지키고 있는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을 타겟으로 모니터링을 좀 할만하다는 거죠.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조선주도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개인 투자자분들 조선주 지금 좀 꺼리실 텐데 조선주 흐름도 대단히 좋다고 이미 한 달여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 조선주들 언급을 하는데요. 얘들도 특징이 뭐예요? 시장보다 먼저 이렇게 정확하게 돌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121선 여기 있고 61선 이렇게 있고 21선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거 지금 정배열 들어가 있어요. 시장보다 훨씬 강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시장 지수가 이제 2100포인트 고작 와 있는데 지금 시장의 가장 특징은 뭐냐? 낙폭과대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대 낙폭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과대 낙폭에 대한 1차적인 반응은 10월 말에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12월의 반응, 어제 오늘 의미 있는 시장 액션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대부분 10월달 구간에서 저점을 찍어놓고 11월, 12월에 시장이 흔들릴 때 별로 흔들리지 않은 종목들 혹은 먼저 돌려놓은 종목들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지금 보시면은 기아차 같은 종목이 보시면 10월달 저점 나오고 11월 저점 나오고 12월에 안 흔들렸죠. 그죠? 여기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장 흔들리는 자리에서. 그러면서 오히려 21선하고 5일선하고 같이 먼저 돌린 종목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치고 나가주더라. 물론 더 올라가는 움직임을 여기서 기대하기는 힘들 거예요. 얘네들 이렇게 쉬어나가겠지만 지금 현재에서 이런 연속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10월 달에는 낙폭주에서 나왔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제가 이렇게 복귀 시간에 말씀드리기에는 좀 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 자, 10월 달엔 보세요, 여러분. 여기 10월 말 바닥 나온 이 자리거든요. 여기서 급등 나온 애들은 낙폭과대주였습니다. 그죠? 가장 많이 떨어진 삼성전기가 제일 많이 튀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12월 이 중하순 포인트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게 지금 못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 올라가느냐. 먼저 돌린 게 더 치고 나가주더라. 이거는 돈의 이 유동성의 움직임에 이 포지션 자체가 지금 완전히 바뀌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비적인 종목이 못 올라가고 오히려 공격적인 종목이
선행한다는 것은 시장의 매매 트렌드나 종목의 움직임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종목의 선정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이지 싶습니다. 전략을 뭐 간단하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뭐 하락 자체는 일단 방어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하락에 대한 걱정은 좀 자제하시고요. 뭐 기본적으로 반등세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그냥 보시고 종목들 적극적으로 진행하셔도 저는 될 것으로 파악합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기 구조 자체가 한 연초 정도까지는 반등이라고 보이니까 지금부터 종목 싸움입니다. 지수에 너무 연연하시기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종목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뭐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이 토마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공개 방송 참고하시고요. 뭐 화요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세 자체는 1년간 극악했던 시장이 조금 이렇게 치료약을 발라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손실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는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뵙겠습니다. 김동현이었습니다.